안녕하십니까. 스피츠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KBS 스튜디오의 천일야화, 쾌활케인 야한 이야기, KBS 아나운서 이계진 충격방송 비화,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딸꾹. 오늘은 23번째 낭독 시간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아나운서 엘레지. 1989년 3월 1일부터 표준어 규정이 바뀌어서 장이와 쟁이의 쓰임에 구분이 뚜렷이 생겼다. 멋쟁이와 멋장이, 미쟁이와 미장이, 양복쟁이와 양복장이 중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퍽 혼란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다. 표기와 발음에 혼란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것을 장이는 기술이 필요한 직종의 사람에게 붙이며 그 외에는 쟁이를 붙이는 것으로 뚜렷이 구분지어졌다. 미장이, 유기장이 등은 장이고 멋쟁이, 소금쟁이, 발목쟁이 등은 쟁이가 맞다. 그러니 갓장이는 갓을 만드는 기술자요, 갓쟁이는 갓을 멋들어지게 쓴 사람으로 따로따로 써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고민이 생겼다. 오입장이가 맞느냐, 오입쟁이가 맞느냐 하는 것이다. 표준어 규정의 해석으로야 오입쟁이가 맞지만 오입도 그 나름의 기술과 노하우가 있어야 하므로 오입장이가 맞다며 농담에 기염을 토하던 아나운서도 있었다. 물론 우스갯소리였지만. 아나운서는 방송장이다. 장이에게는 장이 정신이 있다. 맡은 일을 철저하게 이루려 하고 선배나 스승으로부터 배운 것을 최선을 다해서 실현하려는 아름다운 정신이다. 아나운서 방송 장이도 장이는 장이다. 선배를 스승으로 모시고 목소리 내기, 호흡법, 발음법, 표현법, 묘사법, 몸짓, 사람 대하기, 임기응변, 자고저장단 혹은 음고저장단을 배워서 마이크 앞에 선다. 선배를 따라서 똑같이 하는 것이 목표는 아니지만 기본을 철저하게 익힌 뒤에 자신의 개성을 살리고 새로운 스타일을 창출하기도 하는 것이다. 기술을 전수하는 도제 제도와도 흡사한 면이 있다. 초기에는 스승의 몸짓까지를 그대로 배우는 것이 그러하다. 후배들은 선배들이 개척해 놓은 길을 보다 쉽게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초기에 축구 중계방송을 개척했던 선배 아나운서 중에 한 분은 경기 흐름이 도저히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뒤죽박죽으로 열전이 되자 네, 혼전입니다. 혼전입니다. 혼전만 계속 외쳤다는 것이다. 개척자는 항상 외롭다. 축구 중계, 야구 중계, 농구 중계, 뉴스, 디스크 자키, 공개 방송 등 모든 것이 기본의 고전적 스타일이 있고 거기에 약간의 변형을 시도하고 개성의 멋을 부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조금 심한 예로 라디오 뉴스만 하던 D방송 출신의 세모 아나운서가 방송 통폐합으로 KBS에 와서 어느 날 새벽 역사적인 TV방송 데뷔를 했다. 중참은 됐던 세모 아나운서인데 TV 뉴스를 평소 무심히 화면으로만 보았지 실제 현장의 상황은 알고 있지 못했다. 어떤 위치에 어떻게 앉는지조차도 몰라서 그냥 카메라 앞에 증명사진을 찍듯 의자를 내놓고 바짝 앉아있다가 만인의 놀림감이 됐던 적이 있다. 방송 직전에 그 모습을 발견하고 거기 앉으면 어떻게 합니까? 올라앉으셔야죠. 하는 다급한 외침을 듣고는 이번에는 뉴스 탁자 위로 얼른 올라앉더라는 것이다. 자리 잡는 것부터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도제제도의 특징이 아닐까? 1990년 북경 아시아 경기대회 때 북경에 있는 라디오 베이징의 조선어 방송에서는 중국에 있는 조선족과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중계방송을 계획했는데 그네들이야말로 중계방송의 요령을 배운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 무렵 마침 다이너스티커 국제축구대회를 중계하러 갔던 KBS의 원희종 아나운서를 호텔로 찾아와 중계방송과 표준어 등에 관해 한 수 가르쳐 달라는 요청을 했다.
처음에는 라디오 베이징에 와서 교육을 시켜주었으면 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호텔로 장소를 결정했다고 한다. 장원천, 윤봉근, 김태근 아나운서가 축구, 배구, 농구 종목을 중심으로 중계방송 요령을 교육받았는데 그들에게는 중계방송의 기본 틀을 배우는 귀중한 시간이 됐을 것이다. 중계방송이나 뉴스 같은 것이 하루아침에 척척 되는 것은 아니다. 골간을 배우고 나서는 자기 연구와 노력을 계속하면서 연마에 힘써야 한다. 그런데 아나운서직도 일종의 인기를 모으는 직종이다 보니 시샘과 시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표정이 어떠니, 차림이 어떠니, 말투가 어떠니, 발음이 어떠니, 잘하느니 못하느니 별별 반응이 다 들려온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했듯 좋은 충고를 받을 때는 귀에 거슬리기도 하지만 잘 사겨서 받아들인다. 더 좋은 방송을 위해서.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이 가지 않는 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한다. 축구 중계를 하던 아나운서가 저 팀은 손발이 잘 안 맞는군요 했더니 축구 경기에서 선수들의 손발이 맞으면 핸들링이다며 억지 공격을 하는가 하면 권투 중계를 하던 아나운서가 저 선수는 머리가 없는 선수군요 했더니 머리가 없는 선수면 기영하란 말이냐며 억지를 썼다. 어안이 벙벙하다. 아이스하키 중계를 하던 심우 아나운서가 이곳 동대문 신라링크는 양 팀의 응원으로 열기가 가득합니다 했다. 다음날의 지적은 참으로 놀라웠다. 아이스링크에 열기가 가득하면 얼음이 녹음이었다. 희한한 소리도 다 들었다. 마라톤 중계방송은 퍽 어렵다. 큰 변화 없이 두어 시간을 선수들 꽁무니만 따라다니며 중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수 이름, 기록, 연도의 응원 모습, 그리고 선수가 지나가는 구간의 풍경 등이 줄을 이루는데 간혹 중언부언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어느 마라톤 대회를 중계하던 모 아나운서가 지금 3~4명의 선수들이 가로수를 끼고 달리고 있습니다 했더니 선수가 가로수를 끼고 옆구리에 달릴 수는 없음이라는 해괴한 지적이 나와서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권투 중계를 할 때의 일이다. 저 선수는 주먹이 없군요 했더니 지적이 되기를 주먹이 없는 권투 선수는 없음이라고 했다. 순전히 코미디감이다. 중계방송뿐만 아니라 뉴스에서나 교양 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다. 경찰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뉴스가 있었는데 자질을 높인다는 것은 발음상 퍽 이상 야릇하고 외설적이기 때문에 그냥 질을 높인다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강력한 지적이 있었다. 그 소리에는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케이모 아나운서가 힘을 주어 발끈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질을 높인다로 하겠는데 여순경의 질을 높인다는 말은 괜찮겠습니까? 했더니 묵묵부답이었다. 여의도동 18번지는 18번지로 읽지 말고 18번지로 읽어야 한다는 억지도 있었고 10통 5반은 10통 5반으로 18세기와 19세기는 18세기와 19세기로 서기 1918년은 1918년으로 해야 한다며 괴상한 연상작용을 은근히 유도하기도 했다.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스럽지 못한 억지 표현이 오히려 연상의 역작용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지적과 대안들이었다. 전통적으로 아나운서들이 스스로 금기시하는 표현 중에 밑이 있다. 장교 및 하사관이라고 하지 않고 장교와 하사관이라고 한다. 서울 및 경기도 지역이라고 하지 않고 서울과 경기도 지역이라고 한다. 밑은 밑으로 들려서 아래 또는 밑천, 은어, 항문 등의 의미로 들리기 쉽기 때문에 와나 과로 바꾸어 말한다. 또 하나는 축약, 줄임말은 풀어서 하라는 원칙이 있다. 예를 들어서 농협은 농업협동조합, 수협은 수산업협동조합, 한은은 한국은행, 포철은 포항제철, 국회 경과위는 국회 경제과학위원회로 하는 것이
친절하고 또 쉽게 들린다는 것이다. 그런데 군사문화에서 비롯된 추격형의 말부터 시작해서 80년대의 극심한 이념 대립, 학생운동, 민주화 투쟁 등의 과정에서 나온 추격형의 말들은 사회를 어지럽힐 정도로 범람했다. 어떤 때는 뉴스 중에 추격형의 말들을 풀다 보면 뉴스 전달이 어려울 정도였고, 새록새록 나오는 갖가지 추격어는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를 정도로 혼란스러웠다. 전대협, 서대협, 전민련, 전학년, 전교조, 민민투, 민투위, 도공, 살련, 경실련, 민가협, 토계공, 여연, 주사파, 비대위, 임투, 서청년, 자총련, 민총련, 노총, 예총, 경총, 전경련 등 셀 수도 없을 정도다. 습관이 돼서 오히려 추격형이 이해가 빠를 경우도 없지 않을 정도인데, 각 정당의 이름이 대표적인 예다. 민주당, 공화당, 신민당, 민정당, 민자당, 평민당 등 오히려 원래의 형태를 들으면 생소하게 들릴 정도가 됐다. 민자를 넣어서 당의 명칭을 자주 바꾸고 정치인들이 이리로 모였다 저리로 모였다 하다 보니 당의 이름 짓기도 고역이었던 경우가 덜어 있었다. 민자당이 대표적인 경우였고, 제5공화국이 출범할 때 민정당은 공모까지 했던 일이 있다. 그때 아나운서들이 내놓은 아이디어 가운데 기발한 정당의 이름이 있었다. 고래민주당이 어떻게 했느냐는 것이었는데, 추격하면 고민당이 돼서 곤란했고, 국민자유당이 어떻게 했느냐는 것도 있었는데 국자당이 돼서 이상했다. 조국 통일당이라는 아이디어도 있었다. 그러나 줄여놓으면 영 이상하다고 해서 그냥 웃고 만 적이 있다. 그런데 그 추격어의 유행 때문에 골탕을 먹은 사람들이 바로 아나운서들이었다. 기자들은 그냥 무심코 추격어를 써서 기사를 작성하지만 아나운서들은 그것을 가급적 풀어서 말하느라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시청 취재를 위해서다. 그러다가 어떤 아나운서는 토계공이 토지개발공사인데 토지 공개념과 잠시 혼동해서 실수를 한 적이 있다. 그날 뉴스의 문장은 계속 토계공으로 씌어 있었다. 내용인즉 토지개발공사에서 마련한 일산 신도시 건설 계획에 학교 부지 할당량이 너무 적어서 경기도 교육위원회로서는 학교 건립에 어려움이 있다며 토지개발공사의 재고를 바란다는 것이었다. 뉴스는 이러했다. 따라서 경기도 교육위원회는 일산 신도시 내의 학교 건립 계획안을 토지 공개념에 되돌려 보냈습니다. 방송을 듣던 사람들은 우리 아나운서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폭소를 터뜨리거나 비난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해를 구하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 노력하고 노력해서 완벽주의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자칫 인간성이 결여된 기계적인 방송을 경계해야 한다. 철저한 기술도 또는 철저한 예술도 아닌 것이 방송이라는 장르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장의정신을 투철하게 가진, 그러나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의 아나운서가 좋겠다. 한자리에서 방송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금방 친숙해진다. 공영방송에서 방송을 하든, 민방에서 방송을 하든, 서울에서 방송을 하든, 어느 지역에서 방송을 하든 우리는 선의의 경쟁을 하지만 만나기만 하면 인간적인 친화력으로 금방 속을 털어놓는다. 아나운서라는 이름으로 하여 그렇다. 다른 이유는 없다. 동경에서 만난 첫 대면의 일본 아나운서와도 바로 선배 후배를 가리며 친해졌고, 만주땅에서 생면부지의 동포 조선어 아나운서를 만났을 때도 우리는 10년지기처럼 웃었다. 서울에 찾아왔던 연변의 아나운서, 하얼빈의 아나운서들이 김포공항에서 눈물을 마구 흘리며 떠난 뜻은 여기에 다 설명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정으로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닌 인위적인 이유로 이합 집산해야 했던 1980년의 방송 통폐합은 아무리 생각해도 비극이었다. 광화문에서, 서소문에서,
혹은 종로 5가에서 저마다 따뜻한 둥지를 틀고 살던 아나운서들이 알 수 없는 폭풍우에 밀려 철새떼처럼 여의도에 모이게 됐다. 1979년 가을 동아방송에 아나운서로 입사해서 아나운서가 무엇인지 좀 알듯한 1년의 세월이 흐른 12월 1일, 아나운서 Y 모양은 황량한 겨울바람 불어대는 서울의 낙도인 여의도로 유배돼 왔다. 그곳에는 그를 반겨 맞아줄지 어떨지 모르는 KBS가 있었다. 그리고 그곳으로는 Y양처럼 유배되어 동양방송과 기독교 방송의 아나운서들이 같은 처지로 한데 모였다. KBS의 아나운서들도 원래 그 자리의 주인이면서 역시 그 어떤 곳으로부터 비슷한 모양으로 유배되어 온 느낌이었다. 그때 우리 아나운서들은 서로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아나운서라는 동료 의식 때문에 쉬이 동화할 수 있었다. 물론 통합 초기에는 서먹하게 웃으며 보낸 시간도 있었다. 우리는 모두가 유배되어 온 Y양의 모습과 같았다. 우리가 서로서로 웃으며 마음을 내보이기 시작했던 무렵인 1983년 4월 어느 날, Y양은 광화문에서 시작한 아나운서 생활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떠날 때 함께 건네줄 정패를 만들었다. 아나운서 Y양. 1979년 바람 불던 가을에 광화문에 들러 여의도까지 온 마이크 앞에 4년. 이제 떠난다 하니 함께 웃던 우리들 보내기 퍽 섭섭하지만 그래도 마침 라일락이 만발한 4월이라서. 1983년 4월 세모세모일 KBS 아나운서 모두가. 그러나 이 정패의 문화는 채택되지 않았다. 이유는 왠지 처량하다는 것이었다. 그러고 보니 처량을 넘어 비감까지도 느낄 것 같다. 휘황까지는 아니더라도 뚜렷한 조명을 받으며 수많은 시청자들을 향해 지성의 소리를 전파하던 Y양의 이별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무거웠다. 시대의 아픔을 함께했던 나쁜 기억은 거기에 모두 새길 수도 없거니와 구태여 새기지 않는다 해도 잊히지는 않을 테니까. 아나운서 생활을 하는 동안에 느끼는 크고 작은 애환과 인간적인 고뇌는 우리만의 것인지도 모른다. 남들 보기에는 꽃방석에 앉아서 밝은 조명 받으며 싱글싱글하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얻고 명성도 얻고 얼마나 좋겠느냐고 하겠지만 인간적인 고뇌는 또 다른 데 있다. 슬픈 일이 있어도 슬픈 척 해서는 안 되고 몸이 아파도 웃어야 하고 내 뜻이 아니어도 내색함이 없어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도 웃으며 말해야 한다. 한 뭉치의 뉴스 원고를 들고 스튜디오로 들어가서 큐와 함께 뉴스를 시작하면 나의 좋은 이웃과 친구와 친척과 동료가 연루된 비극적인 사건들도 냉혈인간처럼 객관적으로 소화해야 한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수많은 사건들의 이면을 또는 상대편을 한 번쯤 생각해보는 여유가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힘들고 벅차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의 생활을 지탱해주는 생명력은 기상천외한 실수와 오발과 본의 아닌 방송사고, 긴장감에서 비롯된 해프닝 등으로 이루어지는 그 숱한 사연들이다. 그러나 그 어느 하나도 의도적이거나 악의에 찬 것은 없다. 이야기를 바꿔보자. 한때 가요계에는 이상한 이름의 가수들이 쏟아져 나온 적이 있었다. 콩 심는 아이들, 물레방아, 너랑 나랑, 유황구루, 청바지들, 솜사탕, 금과 은, 세모와 네모 이런 식이었다. 그래서 가요에 대해서 잘 모르는 아나운서들은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을 구분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였다. 괜히 아는 척하다가 가수의 이름과 노래 곡목을 바꿔대기 일쑤였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곡목 소개를 할 때 무자르듯 툭툭 잘라서 던져버리는 것이 유행이었다. 예를 들면 너랑 나랑 두 마음 하던지 두 마음 너랑 나랑 하면 되는 것이었다. 가요를 잘 아는 사람들은 알아서 골라 들을 터였다. 둘 중에 하나는 가수 이름이니까 말이다.
그러나 그런 편법이 이를 치고야 말았다. 그 무렵 가수 인순이가 인연이라는 노래를 했는데 어느 날 라디오 방송을 하던 중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 서울 도봉구 창동에서 세모세모 씨가 청하신 곡입니다. 인순이, 인연. 아차, 인순이 너 이세모로 들린 것이다. 스튜디오에서도 까르르, 창밖에서도 까르르, 아마 라디오 앞에서도 까르르였을 것이다. 죄 없는 여가수에게 욕을, 그것도 삼천리 방방곡곡에 대고 하다니. 요즘은 눈 비비고도 못 보겠지만 퍽 오래전에는 밤샘 근무의 편법으로 더러 화투들을 했다고 한다. 결국 꼬리가 긴 어느 아나운서가 화투를 치다 사고를 냈다.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다. K모 아나운서는 숙직일에 중요한 방송을 끝내고는 화투를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나 잘 가는지 정신이 없었다. 후배인 신참 엘모 아나운서가 퇴근도 아는 채 화투를 구경하며 콜사인에 0시 30분 종료 멘트, 방송이 끝났다는 아내까지 대신했다. 선배의 노름을 방조한 것이다. 잘한 짓인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HL KB 부산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아주 정상적으로 방송이 끝났다. L 아나운서는 퇴근했다. 그러나 K 아나운서는 방송이 끝났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화투만 계속했다. 화투하는 사람에게는 서너 시간쯤이야 순식간에 지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시간은 잘도 갔다. 도끼자루도 썩었다. 다시 다음날 새벽이 돼서 방송 개시 시간이 다 되어갔다. 새벽 4시 58분 애국가가 끝날 무렵 스튜디오에서 아우성이 났다. 아나운서! 아나운서! 빨리 빨리! K 아나운서는 화투장을 팽개치고 스튜디오로 뛰어들어갔다. 벌써 방송이 끝났나 하면서 어젯밤부터 마이크 앞에 놓여있던 종료 멘트를 들고 큐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큐!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HLKB 부산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하고 나서 창밖을 보니 엔지니어가 난리춤을 추고 있었다. 손을 내저으면서 아니야를 연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옳지, 방송이 안 나간 모양이군. 그럼 다시 해야지.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HLKB.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 일어나야 할 새벽 시간에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가 웬 말인가 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며 우리는 웃고 또 웃는다. 아주 먼 옛날 이야기를 듣는 기분으로. 아마도 이런 이야기들은 방송이 생명력을 가지고 숨쉬는 동안에는 계속될 것이다. 또한 그것은 방송이 숨을 쉬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 책을 쓰는 동안 필자는 동료 아나운서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바로 내 이야기라서 촉각도 곤두세웠다. 그러나 서울의 이야기만 많아진 것 같아 아쉽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방송국 아나운서들의 소식을 2가지만 더 소개하겠다. 서울은 아나운서가 많아서 컨디션이 나쁠 때 긴급 대타가 가능하지만 지역의 경우 사람 수가 부족하니 죽으나 사나 혼자 해내야 하는 고충이 있다. 어느 날 안동방송국의 이종주 아나운서가 혼자서 당직을 하는데 갑자기 한기가 들면서 딸꾹질이 시작됐다. 뉴스 시간은 됐고 어쩔 도리가 없어서 찬물도 마셔보고 숨도 참아보고 가슴도 쳐보며 스튜디오로 들어갔다.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딸꾹. 5분 뉴스 시간이 1시간처럼 느껴지며 뉴스가 끝났는데 뉴스가 끝나자마자 방송국으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 아나운서가 술 먹고 방송을 해서 쓰겠느냐는 항의와 욕설이었다고 한다. 참 억울했다. 딸꾹질이었다고 아무리 이야기해야 그 누가 믿으려 할 것인가. 2번째 이야기는 청취자가 저지른 해프닝이다. D방송국의 라디오 생활 상담 시간이었다. 단골 출연자인 한의사 가명 이두식 씨가 한방에 관한 건강 상담을 하고 있었다. 전화가 걸려왔다. 토박이 경상도 말씨의 아주머니였다. 흉내를 내며 읽어보자.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말씀하세요. 아이고야, 전화가 걸렸고마. 네, 말씀하세요.
아이고 두식이가 내다 방송을 듣다 보니까네 니락하대 니네 모르나? 네? 내다 와 너그 옆집에 안 살았었나? 아 네. 저 두식아 니네 알제? 아 예. 압니다. 라디오를 틀으니까네 니가 나오대. 내사 요새 무릎팍이 싸대고 마 죽겠는기라. 안 그래도 한번 찾아간다 간다 하던 참인데 잘 됐네 마침. 그날 상담실은 이상하게 돼버렸고 연사의 채통은 똑 떨어져 버렸다. 점잖게 한방 상담하던 한의사 이두식 씨는 울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